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전공 박호연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우선요, 제가 다이어그램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본 장의 구성은 일단 전자상거래와 전자마케팅, 전자커뮤니케이션, 전자협업, 그 다음에 전자서비스가 이루어진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참고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참고자료는 제가 몇 페이지마다 넣으려면 칸이 조금 모자르죠. 지금처럼 이런 경우. 그래서 네,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다이어그램 요약으로 해서 한꺼번에 넣어서 네, 여기에 있는 자료로 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뒀어요. 뭐 만약에 칸이 된다면 그 밑에 참고자료로 해서 제가 하나씩 다 껴서 넣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비즈니스랑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전자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하죠. 네. 이는요, 이 비즈니스의 이는 일렉트로닉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 전자 비즈니스 같은 경우, 이제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체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이 비즈니스예요. 네. 그래서 뭐 온라인 쇼핑몰도 있겠고, 뭐 커뮤니케이션도 있겠고, 뭐 콜라보레이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네. 그래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행했었던 비즈니스와 달리, 네. 온라인 환경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어떻게 고객과 상호작용할 것인지 그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이 돼가지고 나온 게 이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도 보셨죠? 이 비즈니스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구성 요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자, 우선요, 이커머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전통적인 상거래와 달리 온라인 플랫폼을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결제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 네, 이 부분은요, 다 공통적이에요. 네. 이 비즈니스 전부 다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커머스에 넣은 이유는요, 조금 더 상거래랑 비교를 했었을 때 알아보기 쉽게 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부연 설명으로 하나 넣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이 아래 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요, 기존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진행이 됐었죠. 근데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여러분들 24시간, 네, 그냥 모바일로도 볼 수가 있고,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가 있고, 편하게, 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을 이용해서요. 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24시간 운영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상거래, 지역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사야 되는 경우가 있는 방면에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그냥 인터넷으로 띡 하고 주문만 하면은 네,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죠. 네. 재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도 재고가 관리가 되죠.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고 수량에 대한 DB만 잘 선택을 해 주셨다면 네, 바로바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봐야겠죠. 여러분들 슈퍼마켓 예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마케팅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는데, 기존의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 광고라 그래서 신문, TV, 라디오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마케팅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자상거래 넘어오면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라 그래가지고 SEO랑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깊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제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는 이제 현금과 카드죠. 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변했어요? 다양한 전자결제랑 뭐 여러 가지, 네, 전자지갑이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진행되는 걸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고객 서비스. 고객 서비스 같은 경우, 직접 대면을 하든가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지만, 네, 이제 전자상거래가 오면서요, 이제 온라인 채팅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콜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조로 서비스가 변경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용 구조. 비용 구조 같은 경우 제가 정보사회에 넘어오면서 유통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이야기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네, 그 부분과 맞물려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요, 부동산이 없으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고정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됐냐? 낮은 고정 비용이 됐다.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을 넣었어요. 정보사회랑 같이 융합해서 보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장 범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 상거래는 그 지역을 직접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죠. 네, 고객 접근성과 같이 유사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화 수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상거래는 아무래도 주인장 마음이에요. 주인장 마음대로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화 수준이 낮죠. 네, 내 개인화 뭐 추천 같은 경우로 진행하지가 않고요. 네, 아무래도 주인장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뭐 마음에 맞는 물건이 딱 나오면 뭐 좋겠는데 뭐 없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보시면요, 개인화된 추천이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전자상거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용어는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약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자에서 뒷자로 프롬프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2B 같은 경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B2B, B2B, B2B 해가지고. 기업 간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이야기를 하는 게 B2B예요. 기존 거래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대량 구매라든지 도매라든지 기업 간 서비스를 포함해가지고 진행한 걸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B2C입니다. B2C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투 컨슈머라 그래가지고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요. 네, 뭐 여러분들 많이 아는 이제 전자마켓플레이스, 네, 아마존이라든지 쿠팡이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2C예요. C2C 같은 경우 소비자 간의 거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당근마켓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당근마켓 사용하는데요. 네, 중고거래 플랫폼이 이제 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C2B, 네, 컨슈머 투 비즈니스라 그래가지고 네, 소비자가 기업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B2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정부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제 회사 가서 정부 입찰이라든지 조달 계약하는 경우로 해가지고 제안서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이 띄는 경우로 체크하시게 되는 게 B2G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약자들, 네, 어떤 내용을 뜻하는지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마케팅 보도록 할게요. 아까 네, 파생된 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자상거래 방금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마케팅입니다. 전자마케팅 같은 경우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메일, 모바일, 소셜미디어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가지고 마케팅하고 이제 브랜드 홍보하는 데 이제 목표를 두고 있겠죠. 여기서 이제 장단점을 제가 비교해서 두자면요. 정확한 타겟팅이 없으면요. 조금 네, 경쟁이 심화된다 그러든지 뭐 광고 피로도가 생긴다라는 장단점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장점에 정확한 타겟팅, 그다음에 비용 효율성, 실시간 성과 측정, 그다음에 도달 범위, 그다음에 개인화라는 부분이 이제 전자마케팅으로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점은요. 이제 아무래도 네, 전자마케팅을 하다 보면 경쟁이 심화가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마케팅 하려면 데이터 모으잖아요.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전자마케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광고 많이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뭐 인터넷 블로그 하다 보면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 보게 되면은 광고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의 광고 피로도가 이제 단점으로 뽑힐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홍수,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계속 엉키고 해서 알고리즘 타고 가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전자마케팅 중에 단점으로 뽑힐 수가 있겠고요. 자극화가 있어요. 네. 요즘 이에 관련된 네, 논문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자마케팅의 수립 과정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장단점을 어떻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수립할 수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 처음에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타겟 고객을 분석한 다음, 그 다음에 채널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 실행하고, 이제 성과를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네. 장단점을 잘 보고 여기서 디지털 마케팅과 광고를 수립해가지고 진행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주요 요소는요. 디지털 마케팅과 디지털 광고가 이제 전자 마케팅의 요소로서 뽑히는데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느냐? 요즘 근래요. 네, SEO, SEM, SMM이 굉장히 뜨고 있기 때문이죠. 기존의 디지털 마케팅 채널이라 그러면 웹사이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모바일 메시지 마케팅이 이제 주요 디지털 마케팅 채널로서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현재는요. 이제 SEO와 SEM, SMM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씩 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황색으로 표기한 이유가 있겠죠. 약자 다시 한번 다들 체크를 해주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SEO 같은 경우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웹사이트가 검색 후에 이제 결과 페이지에 상위로 딱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딱 하고 노출되는 그 상황 있지 않습니까? 뭔가 쇼핑몰로 거진다. 이제 쇼핑몰로 이동하게 돼 있겠죠. 아무래도 수익 창출 구조 때문에. 그래서 웹사이트의 구조와 콘텐츠를 최적화하는 활동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SEO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자연 검색 결과에서 트래픽을 유도하는 걸 목표로 두기 때문에 네이버의 상위 노출된 그 상황이 이제 SEO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검색 엔진 광고입니다. 클릭을 유도하는 건데요. 구글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블로그 가시면은 구글 애드워즈로 해서 많은 블로거들이 그런 식으로 활동하시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검색 광고가 PPC라고 해서 페이 퍼 클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검색 광고. 그래서 검색 광고를 통해 특정 키워드 검색 시 광고를 노출해서 트래픽을 유도하는 방식이 이제 SEM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MM이요. 네, 여러분들 유튜브나 틱톡 보시면 항상 브랜드 홍보하시는 네, 인플루언서들 많이 보시죠? 그 상황이 SMM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그 유튜브나 뭐 동영상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홍보하고 고객과 소통해서 제품을 소개하는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SMM인데 이 SMM을 통해서 하는 활동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면 홍보가 조금 더 와닿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전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까 보셨었던 화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자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전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전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디지털 기술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해갖고 조직 간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전자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줌 생각하시면 돼요. 줌. 네. 줌을 이용해서 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네, 장단점을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도 절감이 되죠.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왜냐면 뭐 예를 들어 해외로 가야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뭐 미국에 있는 교수님과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랑 대화를 한다든지 그럴 때 매번 비행기 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인터넷을 타고 네, 진행하는 경우 네, 글로벌 접근성이 아무래도 장점으로 뽑힐 수 있겠죠. 그리고 정보 저장할 수 있는 경우랑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효율성 뭐 이런 부분이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 저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대화한 그 상황에 대한 영상을 저장하는 상황을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단점 같은 경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회의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오해도 생기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네. 정보가 과부하로 막 들어오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면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정보 과부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기술 의존성, 그다음에 비인간적인 이제 상호작용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스턴트 메시징이라든지 아니면 화상 회의라든지 소셜 미디어 뭐 이렇게 있고 최근에는 이제 챗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 시스템으로 해서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바꾸자라는 걸 네, 체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전자협업이에요. 전자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나 팀, 조직이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협력을 해갖고 작업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구랑 플랫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경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전자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소와 시간 제약 극복이라든지 효율성 및 생산성, 그다음에 빠른 의사결정, 비용 절감을 둘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커뮤니케이션이랑 이제 조금 비교를 하자면 이제 전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화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자면 협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공동작업 문서라든지 회의라든지 뭐 문서라든지 관리라든지 아무래도 비즈니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사에서 활동하는 그런 협업 주요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취약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자협업으로 해가지고 그냥 인터넷상으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보안이 너무 취약해요. 그 부분이 이제 단점으로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협업 주요 요소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죠. 아까도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하고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네, 다만 협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어떤 목표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그 목표를 두는 상황을 이제 전자협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향해서 가느냐, 예, 여기는 이제 대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화 정도인데 전자협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네, 기업 간의 대화냐 아니면은 뭐 기업 간 소비자도 있겠지만 전자협업 같은 경우는 기업 내의 대화로 이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우로 봤었을 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프로세스 관리라든지 네, 뭐 예를 들어 프로세스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캘린더가 있겠죠. 네, 캘린더 앱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협업 도구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진행하실 때 보면 구글 드라이브 이용한다든지 줌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구글 덕스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툴스로 해가지고 진행되는구나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 서비스입니다. 전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기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고객과 기업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이제 빗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FAQ라든지 뭐 Q&A라든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채팅한다든지 아니면 채팅봇 아니면 챗봇 그다음에 이메일 지원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서비스랑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이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에는 직접 주민센터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구청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정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진행을 했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이 가버넌트라 그래서 전자정부 서비스를 해서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접근성도 향상되고 아무래도 운영 효율성도 증대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네,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뭐 고객 만족도도 향상이 되겠죠. 네, 장점이 다다다닥 따라오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점 역시나 보안이죠. 계속 보안이 나오죠. 네, 보안이 취약합니다. 네, 이 부분이 취약해요. 그래서 기술적 문제라든지 뭐 고객의 디지털 접근성이라든지 뭐 서비스 품질 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따라오는 게 이제 단점으로 두겠죠. 아무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거랑 인간 대 그냥 기술로 대했을 때 좀 아무래도 좀 네, 서비스 품질 관리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경우에는 네, 단점으로 다 따라오겠죠. 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 서비스 주요 요령 조금 다시 또 이야기 드리자면은 전자상거래 서비스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러닝이 이제 전자 서비스의 주요 유형으로 이제 포함이 돼 갖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 가지 배웠어요. 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요. 전자상거래로 진행하고 전자마케팅으로 진행하고 전자커뮤니케이션, 전자협업, 전자서비스가 이 비즈니스의 모든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 기존 상거래랑 어떻게 변화되는지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유형이 또 어떻게 또
대치가 되는지 또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수립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성과 변화를 체크했고요. 전자협업 같은 경우에는 협업의 도구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서비스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배웠죠. 그래서 서비스가 이제 여러 가지로 파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꼭꼭꼭 복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